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경쟁에서 나타나는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공유지 비극의 원리가 작용한 자원들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말씀드릴 것은 언론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론의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은 매일같이 언론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식들이 보도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가뭄과 산불, 태풍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거나 날씨도 예측할 수 없이 변한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런 자연재난이 더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의 이야기가 거의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언론 뉴스를 아무리 봐도 기후변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은 최근에 많이 알려진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가짜 뉴스가 많습니다. 유튜브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왜 가짜 뉴스가 인기를 얻고 진실한 뉴스는 인기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도 경제학이 제공합니다. 지금 이번 강의에서 살펴보고 있는 공유지 비극이 바로 이런 언론 문제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 공유지 비극이 왜 발생하는지를 검토하려면 언론이 생산하는 뉴스라는 상품의 속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뉴스를 포함하여 모든 정보, 학문이 발견한 진실 등은 경쟁이 없습니다.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돌아간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게 될 이 사실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무형적인 자산이야말로 소비의 비경합성이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제가 이 사실로부터 혜택을 얻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아서 얻게 될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백화점에서 먼저 온 손님 100명에게 화장지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아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 정보의 가치가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이 정보를 알아서 백화점에 가더라도 화장지를 공짜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보가 비경합성을 가진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정보가 비경합성을 가지는지는 그 정보의 성격과 사회적인 여건을 잘 분석해서 따져봐서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뉴스와 지식 등의 정보는 소비로부터의 배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어느 백화점에서 먼저 온 손님 100명에게 화장지를 무료로 나눠준다는 정보를 어떤 방송사에서 뉴스로 발표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즘은 뉴스 방송이 인터넷에 업데이트되는 순간 거의 무한대의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한번 알려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뉴스 등의 정보는 배제 불가능성도 강하게 가집니다. 물론 정보의 배제 불가능성도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문사는 의도적으로 특정 뉴스에 대한 접근을 막고 유료 회원에 가입한 사람만 뉴스를 읽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배제 가능성을 설정한 것입니다. 혹은 군대 등에서는 기밀에 속하는 정보를 잘 관리함으로써 비밀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보들이 대부분 배제 불가능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의 배제 불가능성은 그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우선 여기서는
일반적인 경우의 뉴스만을 살펴봅시다. 뉴스와 같은 정보가 배제 불가능성과 비경합성을 가지기 때문에 뉴스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뉴스가 공공재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려면 우선 공공재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재에선 일반적으로 무임승차와 과소생산 경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혹시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버스 기사에게 무임승차 요청을 해볼 생각이 있나요? 기사님, 이거 어차피 동대문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 버스에 타든 안 타든 기름값은 거의 비슷하게 될 텐데 저 그냥 공짜로 태워주시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공공재는 추가 생산의 한계 비용이 0입니다. 버스에 승객 한 사람을 더 태워도 추가로 드는 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은 무임승차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차피 가야 하는 버스이니 공짜로 태워달라는 말을 하고 싶게 합니다. 공공재는 과소생산의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과소생산된다는 것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공재는 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될까요? 공공재는 소비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생산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소비하는 것을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공기를 더 맑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맑은 공기를 마시지 말라고 할 수 없겠지요. 정부가 돈을 써서 국방이라는 서비스를 생산합니다. 국민 모두 국방의 혜택을 얻고 있지만 정부가 어떤 국민에게 국방 서비스를 누리지 마세요 라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비로부터의 배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생산만 하면 사람들은 돈도 안 내고 모두 무임승차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국방, 치안, 환경 등 대부분의 공공재는 기업이 아닌 국가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공공재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과소생산 문제가 언론에선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좋은 뉴스가 과소생산됩니다. 좋은 뉴스는 무엇일까요? 공정한 뉴스, 정확한 뉴스, 빠른 뉴스 등이 좋은 뉴스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좋은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는 이런 뉴스를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운영하는 언론사 이외에 사기업이 운영하는 언론사는 수익 대부분을 광고에서 얻습니다. 광고 수익이 없으면 언론사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뉴스로부터 큰 혜택을 얻지만 전부 무임승차만 하려고 할 뿐 뉴스를 구매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이 없던 과거에는 그나마 종이신문을 사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종이신문을 구매한 사람만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종이신문은 종이라는 매체를 통해 일종의 소비로부터의 배제 가능성을 어느 정도 획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없던 시절엔 종이신문을 구독하면서 돈을 내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광고 수익 이외에도 이런 구독료로 신문사가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모든 뉴스가 빠르게 퍼지는 시대에 언론사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지금 언론사들은 유튜브에서 방송하는 수백만 명의 유튜버와도 경쟁해야 합니다. 가짜뉴스 혹은 매우 과장된 뉴스를 퍼뜨리는 개인 유튜버들의 조회수가
언론사의 뉴스보다 훨씬 더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언론사들은 어떻게 수익을 창출해서 기자들 월급을 줄 수 있을까요? 여전히 광고가 언론사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광고주라면 어떤 언론사에 광고하고 싶나요? 진실만을 보도하는데 조회수가 30회밖에 안 나오는 언론사에 광고비를 주면서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설령 진실과는 무관하다 하더라도 자극적인 뉴스로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는 언론사에 광고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일 것입니다. 언론사는 뉴스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광고비를 받아서 돈을 법니다. 그러므로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좋은 뉴스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뉴스 소비자의 눈길을 끌어서 그 소비자들이 그 뉴스와 함께 전달되는 광고를 보게 만들면 됩니다. 그것이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로서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뉴스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뉴스 소비자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언론사는 매일매일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유명인들의 사생활을 뉴스로 내보내기도 하고 완전히 조작된 가짜 뉴스를 내보내기도 하고 핵심 정보는 제외하고 제목을 매우 자극적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의 클릭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그 뉴스가 가짜인가 진짜인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상에서 가짜 뉴스가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기후변화와 관련해서도 언론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후변화를 해결할 진짜 방법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들을 자극해서 클릭을 많이 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뉴스 중에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진정한 방법은 거의 없고 오로지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자극적인 기후변화 뉴스만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언론의 공유지 비극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공공재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